자, SM 전략을 올려드립니다. 매우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 뭐 낼 만큼 냈고 추가 수익을 좀 솔직히 더 추가 수익을 내고 싶은 상황인데, 뭐 이 추가 수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떻게 돼야만 추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SM 이번에 이수만 회장도 물러나고, 그리고 뭐 하이브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주인이 바뀌는 상황이 되니, 그러니 뭐 결론적으로 어 회사가 더욱 더 깔끔해지고 성장성을 더 가져가고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그거는 뭐 그건 말 그대로 뭐 전망이죠, 전망. 전망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저평가 상태는 일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계속 더 부각될 수 있다, 부각된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잡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사실상 앞으로의 논리의 얘기이고요.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하이브가 딱 12만 원을 불러놨기 때문에, 그럼 그 12만 원을 불러놓은 가격까지 이렇게 갭 상승으로 딱 띄워져서 한 방에 다 올려졌단 말이에요. 마지막 기회는 요 꼴이 달렸을 때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날 기가 막히게 전량 차익 실현하고 기가 막히게 재편입을 잘했어요. 뭐 요 기준에서는 뭐 혼란스러움도 있었지만은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우리의 기준은 사실상 이 SM이라는 종목이 21년 5월부터 들여다보고 있었고, 실질 비중을 또 채워드렸었고, 실질 비중을 채워드렸었죠. 그리고 실질 비중을 채워드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셨고,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이제 SM 같은 경우를 4분기 기준에서 이제 10%까지 채워드렸었어요. 4분기 기준에. 그렇게 해서 SM 10% 기준에 지금 현재 그대로 가지고만 계셨어도 65%의 수익입니다. 4분기 기준에 에코프로도 70%의 수익입니다. 에코프로는 뭐 한번 차익 실현 전량하고 포스코 케미칼로 옮기고 지금 2월에 다시 편입한 거고, SM은 뭐 대단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 비중을 이제 좀 줄였던 거는 일단 1월 달의 기준에서 거래가 이제 원체 제한적이니까 뭐 9만 원 고점 돌파한다는 건 당연하지만 9만 원 찍고 외국인들이 7%를 더 샀어요. 근데 주가만 막 7만 원까지 내려왔었죠. 그래서 유지는 하고 가져가는데 거래 대금이 원체 작아서 VVIP 회원분들께만 간헐적으로 계속 문자가 나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변동성의 확장, 요날 2월 7일 날 오래간만에 이제 전체 문자,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해서 2일 뭐 이럴 때 9만 원 이제 향해 갈 때 마지막 매수 사인이 8만 3천 원이었거든요. 1월 달에 8만 3천 원 매수 사인 드리고, 그리고 멈춰 있다가 이제 9만 원 돌파의 기준에 사상체 듣지 신고가니까 편입 설정을 잡아 드렸는데, 변동성이 여기서 너무 커져 가지고 안타깝게 만약에 신규 편입자가 없으셨으면 유지했을 거예요. 왜냐면 전일 대비해서의 등락으로 보니까 종가가 마이너스 뭐 2% 수준으로 끝났었고, 신규 편입자가 없으셨다면, 그러니까 그 앞전에 우리는 계속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유지를 했을 텐데, 신규 편입자가 있으셨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드리는 기준에서 정리 기준을 한 차례 잡아드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복수전의 기준에 조금 정리된 가격보다 위에서 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충분한 뭐 복수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SM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 이시돌돔 선생님께서 이제 작년부터 3분의 1 차익 실현하시고 한번 올려주셨었고, 그러니까 작년에 SM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어제 원고에 SM이 들어가 있던가요? 이제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SM 부분을 작년 차익 실현하신 거, 그 다음에 올해 또 차익 실현하신 거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기준에 이제 81.42%까지 11만 8천 원에 올려놓으신 거 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 재편입을 공개적으로 공격적으로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충분히 이제 재편입하실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12만 원에 대한 그 공개 청권 행사기 때문에, 그럼 12만 원 기준에서 지금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제한적이진 않지만 주요 주주로 등극돼 있는 쪽은 공개 매수 청구를 안 할 걸로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연기금이 만약에 청구했다면 그거는 또 뭐 욕먹는다 표현하면 좀 그러네. 그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수만 회장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로 넘어갔고 하이브가 하이브에 뭐 넘기지는 않을 거고 18% 그다음에 9%뭐 외국인들은 어떻게 뭐 본인들이 어떻게 이제 뭐 대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구 행사하기 위해서 편입을 한다라는 건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지금 컴투스 쪽에서 4% 지분을 갖고 있죠. 그 지분 신고 한 부분에 4%. 그러면은 33% 그러면은 67% 기준에서 매수 청권 행사를 하려면 온라인상으로는 청구가 안 됩니다. 오프라인상에서 근처에 있는 삼성증권 객장을 가셔야 되는데 직장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 가기가 어렵고 또 매수 청권 행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부분을 빼고 나면은 뭐 2대1 정도? 그러니까 내가 100주 청구하면은 100 뭐 나머지 50% 그 부분 60%가 막 다 내 것도 사줘라고 했다라고 친다면 그러면은 가지고 계신 물량이 100주라고 친다면 이제 50주는 행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주가에 사셔도 뭐 2,600원이 남는데 뭐 매도세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수수료 빠져나갈 거고 거기에 이제 양도세가 22%가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SM을 지금 사셨다. 그러면은 뭐 12만 원에 넘겨도 2,600원 수익이니까 2%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양도세 22%에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8만 원에 샀어. 그러면 얼마예요? 4만 원 이득이 넘죠. 4만 원 이득이라고 치고 거기서 양도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22%가. 그러니까 일단 한번 정리하시고 재편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았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무리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제 이 시나리오가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뭐 사실상 이때 프로그램 쪽이나 기관 쪽이나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이 거래를 연속해서 던져진 물량이 65만 주인데 65만 주면은 거의 3%가 돼요. 적지 않습니다. 3%가 되는 물량을 개인에게 떠넘겨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장밋빛 그 긍정적인 해석은 제한적으로 형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어제와 오늘 일단 뭐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30만 주니까 외국인들 쪽에서 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럼 어제와 오늘 기준에 뭐 한 50만 주 정도 적지 않은 또 지분이 이 지금 가격에 누군가 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매수 청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가는 거냐 2% 수익을 내려고 그것도 가능은 하죠. 근데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따라붙기도 그렇고 애매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은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별의별 말이 다 나와요. 카카오에서 자기네들은 경영권하고 무관하다. 왜? 경영권에 관여가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권 뭐예요? 이수만 회장이 야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3.4배정 유증이나 전환사채 발행은 협업의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경영권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거 해주면 안 된다라고 신청을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그게 그 예를 들어서 진짜 사업을 위해서 들어온 거다. 그러면은 또 카카오 손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선례가 있었죠. 한진칼 쪽에 강성구 펀드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인정해 줄게 이렇게 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카카오가 지금에 와서 내가 경영권 참여할 거야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참 난감해지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오길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나와줘야 뭐 포기를 하든 빨리 나와줘서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뭐 발행을 하라고 했어. 그럼 발행해가지고 그게 성공이 됐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경영도 참여하고 싶어요. 나 경영 참여할래요. 이렇게 말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결론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행사에 나올 수 있고 그다음 만약에 이제 불가하다. 발행 못한다. 이렇게 되게 됐을 때는 그냥 깔끔하게 손을 털기에는 카카오 입장에서도 그동안 공들여 왔었고 뒷작업도 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카카오 엔터 쪽에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IPO를 진행할 거고 외국에서 돈은 빌려왔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일단 그 이슈가 한 번 더 불거질 가능성은 높게 삽니다. 그럼 그때 대해서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옳다. 12만 원 근처로 계속 오는데 이것을 사긴 그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그 예를 들면은 SM에 대해서 자기들은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으니 뭐 컴투스가 이준호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해준 것이다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컴투스가 이렇게 4%를 사재낀 것처럼 누군가에게 의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직 뭐 지분 시가 나오거나 그런 건 없지만 좀 막 산단 말이야. 누군가는 지금 그죠? 어제 오늘. 그래서 그 누군가가 막 몇 %씩 계속 사.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주가를 들어 올려버려. 12만 원 위쪽으로 들어 올려버려. 그러면 하이브도 이거는 실패가 되잖아요. 하이브에 12만 원의 물량을 넘길 일이 없어. 시장 가격이 예를 들면 시장 가격이 12만 원을 넘기고 있으면 참 그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윗방향의 베팅이 더 많습니다만 저도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도 프로그램이 30만 주가 들어오고 있으니 편입을 할까? 요 갈등. 뭐 내일 기준에서도 이제 뭐 보면서 대처하면 되죠. 그리고 한 11만 원 수준까지 내려오면 그때 편입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또 갈등. 여기서는 뭐 막연히 뭐 분쟁이 붙었다 해서 뭐 더 위로 보기에도 애매하고, 물론 소형 잡주도 들어가고 변동성 종목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손절 범위를 명확히 잡고 2% 3% 나는 손절을 잡겠다. 최악의 경우 분할 매수하다가 매수청권 행사도 할 수 있으니 나는 좀 손절 범위를 넓게 잡고 대처하겠다. 그렇게 해서 잡아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전략을 설정하기에는 저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저도 좀 갈등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완벽해야 되거든. 지금 여기서라도 삽니다. 전략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제 기분이 좋아져서 삽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틀 연속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내일도 또 수급이 또 들어온다 치면 그럼 이게 정체가 누굴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처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자기네들도 인수를 하고도 싶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결론은 12만 원 넘겨버려라. 계속 매수 사재 끼고 지분도 확보하고 그리고 12만 원 넘겨서 하이브도 공개 매수 실패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이브도 뭐 싸움이 나서 더 들어오든 나는 돈은 많아. 내가 하이브보다 돈은 많아. 라고 해서 카카오가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기네가 직접이 아니라. 아니면 그걸 노리고 누군가가 외국계야. 좀 자금력이 있어. 펀드야. 야 이거 12만 원 넘겨버리자. 우리가 다 사서. 응? 그렇게 해서 뭐 카카오가 패대기 치면 카카오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안 하겠다 해도 내가 12만 원 넘겨갖고 있으면 하이브가 12만 원에 25% 공개 매수 못 하잖아요. 그럼 가격을 더 올리든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올리든가,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지. 알바가 버리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기준이 되려면, 그렇게 해서 매수를 들어가려면 뭐 수급이 완벽하게 좀 확인이 되거나 그런 기준점이 좀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충분히 있는 물량 공식적으로 차익 실현 문자 안 나왔으니까 10% 지고 있어요. 평단 얼마? 11만 원에. 미끄러져 내려올 가능성도 제한적이고 오늘도 뭐 30만 주 샀는데 갑자기 먼저처럼 무슨 8% 오르다 7% 때릴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면 있는 물량은 유지인데 한 번은 이제 한 텀은 돌리셔야 돼. 11만 7,200원에 팔았다가 뭐 11만 7,200원에 다시 사더라도 그러니까 저점 물량이 있으신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시돌돔 선생님 같으신 경우가 청권 행사를 만약에 그러니까 3월 1일 전에만 그렇게 하면 되죠. 청권 행사를 하시겠다 하시면은 옛날 물량은 정리를 하셔야 수익금에 대한 양도세 22%니까 그거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우리도 지금 살까 말까 굉장한 갈등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는 변동이 막 출렁출렁할 수는 있어. 그거 감안해서 비중은 이제 조금 다시 또 줄여서 5% 감내할 수 있는 수준 5% 정도만 가져가더라도 지금 이러한 종목은 처음입니다. 전혀 비중이 없다. 전혀 비중이 없다는 저라면 5%는 사놓습니다. 어디서든. 그래서 오버슈팅 나오면 차익 실현, 밀리면 추가 편입. 없으시면 전혀 없으시면 뭐 5%든 이렇게.
그리고 금산 선생님께서 LG전자 에코프로 BM 가져가나요 하셨는데, 일단은 에코프로 BM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 그랬죠. 윤정도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윤정도가 막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칼날이야. 뭐 어디서 오늘 뭐 별로 밀리는 종목이 없는데 어떤 종목이 미친 듯이 빠져. 근데 그거를 막 윤정도가 사라 그래. 사면 안 돼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보합에 샀는데 밀렸는데 1%를 돌려. 1% 돌려서 사는 것도 그것도 안 돼. 사실은 기술적인 분석이지만. 그러면 뭘 봐? 돌리는데 누가 사지? 누가 사서 돌리지? 이렇게 봐야 돼요. 200만 주에 10만 주 프로그램 매수라는 거는 5%예요. 매수매도를 빼고 나면은 순수한 매수의 5%를 프로그램이 샀다? 이게 외국계 기관 투자자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믿지는 장사는 아니란 말이야. 보여지는 흐름에서는. 장 끝나고 이제 수급 맞아 봐야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저점 물량이 있다 해도 차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유지 쪽의 무게감이 더 좋다라는 거죠. 어지간해선 팽팽하게 가져간다는 거죠. 시장이 올라서가 아니라 테슬라가 어찌됐건 1%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가 느끼다시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급한 조정을 주는 게 아니라 급한 조정이 나온다 해도 저점 편입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때려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공매도 대차 상환이 됐든 신규 매수가 됐든. 그래서 유지 범위를 가져갑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에코프로의 경우도 매수가 계속 들어오긴 하지만 규모가 조금은 제한적이죠. 그래서 신규 편입보다는 일단은 조금 멈춰 있는 거예요. 오늘 LG전자에 집중을 안 했으면 돌려질 때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에코프로도 저점 편입의 기준도 한번 설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리는 과정에서 흐름에 프로그램 매도가 축소가 되고 있었다면 마지노선 설정하고 손절 범위까지 설정하고. 그래서 오늘은 유지, 이거를 눈속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수급이 들어와서 형성이니까. 또 내일은요. 내일은 내일대로 수급을 또 봐야 돼요. 왜? 뭐 에코프로가 9,800만 주짜리인데 기껏 해봐야 10만 주 들어와 봐야 이 1%도 안 돼. 0.1%야. 0.1% 가지고 무슨 의미를 그렇게 크게 부여하나? 오늘의 기준에서 부여할 수 있더라도 내일 또다시 새로운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뭐 LG전자는 마찬가지죠. 내일 기준에 내일 또다시 수급이 엉켜 꼬여. 그렇다면은 음봉으로 막 밀려 떨어져 어제처럼. 그럼 심사숙고해서 차익 실현할 거냐 추가 편입할 거냐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력주니까 LG전자는 어지간해서는 차익 실현보다는 오버슈팅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가지고 한다. 5% 6%를 뭐 어찌 보면 오버슈팅 자라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누적 수급, 오늘의 수급, 또 시가총액 똑같은 17조, 18조 왔다 갔다 하는 시가총액 17이, 18이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사이즈예요. 응? 얘는 뭐 2차 전지가 되고 LG전자는 안 돼? LG전자는 상한가까지 갔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얘는 가장 최근에도 14% 변동이 나왔죠. 그런 범위의 흐름을 오버슈팅으로 잡자. 그러니까 14%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10%, 10% 정도 오버슈팅 나오고 꺾이면 그때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SN 같은 경우는 변동이 오늘도 사실은 2%대 변동이에요. 그래서 아주 뭐 조급하게 매매를 하실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적절하게 뭐 보합권 수준으로 내려오거나 했을 때 수급 논리 보고 편입 설정을 잡고요. 없으신 분들은 만약에 나는 5% 편입 여력이 있어, 내 심리적으로 그 정도는 가능해. 그러면은 5%의 절반 잡아놓으셨다가 2.5% 잡아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밀리면 더 사고, 몇 퍼센트 단위? 한 2, 3% 등락 범위에서 더 밀리면 더 사시고, 그다음에 위로 이제 오버슈팅이 나와서 12만 원 막 넘겨. 어이구 하이브가 막 그럼 이거 난리 났어. 이제 얘네도 25%를 지분을 확보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려. 그러면 땡큐 하지.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비중 없으신 분들은 채우시고요. 비중이 채워져 있으신 분들은 뭐 차익 실현보다는 멈춰 계시고, 멈춰서서 한번 보자. 미칠 건 없다 최소.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이런 수익 범위들,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이런 수익 범위들, SM에서의 이런 수익 범위들을 나도 내 수익으로 가져가고 싶다. 4분기 포트에서의 SM의 저 수익, 오늘 추가적인 수익이 또 발생돼 있죠. 또 1월 이후에 51% 오늘 추가적인 수익 발생돼 있죠. 이런 수익을 같이 나도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 그 어제 SM에 들어가 있었나요? 뭐 계속이죠. 뭐 SM.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건가요? SM 이건가요? 이거 맞네요.
그 SM의 수익 범위들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올려주신 수익 내용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지금 한번 쭉 보시죠. 한번. 그렇게 해서 SM 10월 14일입니다. 그리고 태민이 선생님 와우 SM 일부 차익 실현했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했으면 재편입 하셨겠죠. 이시돌덤 선생님 이 당시에도 한번 차익 실현 50% 정리 그리고 재편입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3분의 1씩 차익 실현하신 거고. 그러니까 2월 8일 그 이후에 쭉쭉쭉 2월 8일 이후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2월 9일, 2월 10일 뭐 계속 S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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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수익 범위까지 완벽하게 다 가져가셨다. 자, 결론은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빠르게 찾아오십시오. 저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비법을 이번 강연에서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강연에는 정회원님들은 꼭 다 신청하셔야 돼요. 지금 절반 정도 인원이 찾았어요. 50명 중에. 빠르게 신청하십시오.